네, 안녕하세요. 586 종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에 저항해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숨통 트이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내보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부정선거, 이 위험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특히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이 공정선거를, 공명선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국힘과 같은 정당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뭐냐, 나와 정당 그리고 공화국 이 셋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러한 아주 심오한 주제랑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이 안철수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되는데 한마디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하는 경우에 윤석열이 당선돼도 죽고 윤석열이 낙선되면 공적 1호가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에게 단일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안철수에게 단일화한다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까딱 잘못하면 명예은퇴예요. 명퇴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 기반하고 안철수 지지 기반이 겹쳐요. 그래서 윤 후보가 국힘의 후보로서 이제 그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안철수의 지지 기반이 국힘에 이렇게 동화된다는 얘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저 안철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단일화 얘기하는 건 나보고 죽으란 얘기다.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 명예은퇴하세요라는 얘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하고 나면은 명예은퇴 말고도 다른 길이 좀 보이죠. 정치적인 포지셔닝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래서 단일화 하는 것만이 안철수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몸값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과연 단일화 의지를 갖고 있냐, 그것도 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정계에 뛰어들고 나서 저희 자유공화 쪽에 유리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박원순 불쏘시개 해줬죠. 그 다음 2012년에 문재인 불쏘시개 해줬죠. 2017년에는 표 분산시켜줬죠. 그러면 갑자기 착해져서 2022년에 뭐 특별한 일을 할 거다. 좀 기대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급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안철수 약 올리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이 나서서 안철수에게 단일화 요구, 또 그다음에 국힘에게 단일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요구는 시민들이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ROTC 그 애국동지회는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당신들 단일화 좀 제대로 생각해 봐라 라고 압력을 넣은 걸로 압니다. ROTC가 김기현만 만나겠어요? 김기현 만나놨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안철수 캠프로 가죠. 그 단일화 해. 요번에도 역적질 할래. 거기 이제 세게 나갈 거라고요. 김기현 만났다는 얘기는 안철수 찾아가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힘 쪽 인사들은 뭐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겠냐. 김기현이 그런 그 뉘앙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뭘 잘났다고 좀 아닥하고 좀 진중하게 살지. 뭘 잘났다고 단일화, 간일화, 뭐 안일화 뭐 이따오 말장난이나 하고 돌아다니냐고. 누구 저기 염장질을 일있냐고 지금. 안철수 염장질 넣어가지고 저기 국힘에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이거는 형세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 국힘에 그 좀 난다 긴다 하는 원내대표나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뭐라고 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염장질르는 일을 해놓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준석이나 김기현이나 좀 아닥 좀 하세요. 아닥. 입 탁 쳐야 될 땐 입 좀 닥치고 살라고. 방정맞게 입 벌리고 혓바닥 놀리지들 말고. 형세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이 자기 힘으로 50% 가까이 끌고 올라간다. 45% 넘어서 끌고 올라간다. 그 확실하다. 지금 ARS와 전화 면접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45% 이상 끌고 올라가는 게 확실하다. 이러면은 그게 형세가 단일화로 가는 거예요. 형세가 돼야 될 일이니까 재수대가리 없이 김기현이나 이준석 경고합니다.
재수대가리 없이 입 놀리질 마시라고.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 이 바닥에서 완전히 공적 1호로 죽느냐, 아니면 명예퇴직이냐, 아니면 명퇴와 같은 단일화의 길인데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살 수 있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인간도로 그 계산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들이 이 입 벌려가지고 방정 맞은 오두방정을 떤다고 해서 단일화가 안 되거나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좀 입 좀 닥치고 사는 법 좀 배우라고. 김기현, 이준석 입 닥치고 살아라. 자, 오늘 그 얘기 해놓고 오늘 이제 본게임 들어가겠습니다. 현행 사전투표제의 문제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취지는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투표와 융합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 사전투표가 전자투표예요. 구조가, 스트럭처가, 골격이. 전자투표라는 거는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중앙 컴퓨터가 제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게 전자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 없잖아요. 제가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행 사전투표제의 뼈대는 100% 전자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종이투표제 대신에 타치스크린, 투표소 대신에 키오스크 부스를 사용하면 영화에 나옴직한 전자투표가 바로 됩니다.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번 3구에 무슨 오미크론 때문에 전자투표로 갑니다. 못 갑니다. 선거법 그렇게 함부로 못 바꿉니다. 이 한 키오스크 설치에 500만 원쯤 드는데요. 전국에 만 군데 해봐야 500억밖에 안 들어요. 쟤들 개념으로는 껌값입니다. 우리한테는 천문학적 액수지만. 자, 그러면 이런 전자투표로 뼈대가 전자투표인데 종이투표지를 도대체 왜 쓰는 거야? 현행 법정신이 있습니다. 현행 법정신은 뭐냐면은 종이투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투개표의 단계별 참관 확인, 이거를 체인 오브 카스터디라고 합니다. COC. 투개표 단계별로 종이가 흔적이 남으니까 그 종이를 따라가면서 follow the paper, follow the party가 당을 따라가가 아니라 follow the paper, 종이를 따라가면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번거롭게 종이투표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현행 법정신대로만 제대로 해도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자기 멋대로 법령을 해석해서 투개표 단계별 참관 확인, COC가 사실상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좋게 보면 관료제일주의 혹은 관료 편의주의고요. 나쁘게 보면 불순 세력을 침투하기 쉽도록 뒷문을 열어준 거다. 그게 어느 게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행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법대로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막아낼 수 있어요. 법대로만 해도 법정신 그대로, 즉 종이투표지가 가지는 특성을 살려서 투개표 단계별 참관 감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해도 그게 현행법에서 법대로만 해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내려고 석동원 변호사, 사회로 국토본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석동원 변호사가 준비한 건데 자기 돈으로 내기 때문에 뭐 급한 대로 몇 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냥 공명선거 운동 단체장 협의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상임대표 석동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씁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백모가 광고를 냈다. 광고 문안을 썼다. 그러면 굉장히 살벌한 얘기,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가 있어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뭐 거절할 만해요. 근데 석 변호사는 엘리트 변호사란 말이에요. 엘리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꼼꼼하게 다 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특별한 아주 공격적인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내용인데 조선일보가 광고 게재를 거절한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QR 대신에 바코드 써라. 여기 이제 가로치고 국회의원이라고 한 거는 QR 대신에 바코드 쓰게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압박해야 돼요. 야, 이거 법대로 QR 대신에 바코드 써. 바코드 쓰라니까 국회의원이 나서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루 대신에 투표함. 사전투표지를 보관할 때 자루에 담아서 보관하잖아요. 그걸 이제 행랑식 투표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이채익 의원과 함께 그 선관위 직원이랑 세미나를 한 다음에 선관위 쪽에서 보내온 답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 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은 중앙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료로 정했다. 오케이, 말장난이죠. 재질과 규격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질이 나무냐, 플라스틱이냐, 알루미늄이냐 이걸 정할 수 있는 거고, 규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뭐 바닥이 뭐 300, 450에 높이가 650 mm요. 혹은 바닥이 뭐 400, 550에 높이가 700 mm요. 이걸 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함체를 자루로 바꿔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정했으면 봉지로 하지. 봉지, 비닐봉지 혹은 그렇게 종이봉지, 재활용 종이봉지. 그 뭐라 그러면 함은요. 투표함은 저희가 규격을 재질과 규격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체 대신에 재활용 봉지로 썼습니다. 재활용 좋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법을 그렇게 우롱하면 안 되죠. 법을 우롱한 거죠. 투표함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면 함체를 뜻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루를 뜻하냐고. 한국말을 지 맘대로 비틀어서 쓰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이 투표함을 제대로 된 투표함 쓰면 뭐가 좋으냐면요. 준야외에서 이게 습기 이런 걸 안 타니까 준야외에서 철망 쳐놓고 보관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주차장, 뚜껑 있는 경찰서 주차장에 철망 쳐놓고 준야외 보관하면 누구든지 지켜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체를 써서 그런 종류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만들려면 이건 국회의원이 띄워야 됩니다. 또 저게 뭐 돼 있냐? 출저한 신분증 확인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선거법에 얼마나 좀 문제가 있냐면 공문서로서, 그러니까 공적인 신분증으로서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기타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중앙선관위원장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무슨 학생증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학생증은 이건 사문서예요. 말이 안 되지. 공문서만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무원증은 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증, 그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아주 옛날에는 공무원증에 주민번호 전체와 주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공무원증은 주민번호의 뒷부분, 앞에 생년월일만 나와 있지 뒷부분이 안 나와요. 주소도 안 나와요. 은행에서도 안 받아요. 은행에서조차 안 받는 공무원증을 은행에서조차 안 받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라? 주권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딱 그걸 철저한 신분증 규모를 축소를 해주고 그게 법 정신이 맞다. 국회의원이 주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때요. 이 코로나 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안 버리고 그냥 안 내리고 그냥 신분증만 내면 그냥 오케이 해서 갔어요.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증에 사진이 있으니까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선거 사무요원이 그거 하거든요. 참관인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 신분증 확인하는 그 투표소의 그 부분, 그 책상을 사람 키 높이만큼 딱 눈높이가 마주치도록 책상과 의자를 올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투명 아크릴판을 키를 높여서 세우든지. 보통 투명 아크릴판이 요만한데 이걸 이만큼.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의 마스크를 내리더라도 이 선거 사무원이 보호가 되든지. 그 얘기가 돼 있어요. 지금 이 광고에. 이거 만약에 선관위가 안 하면요. 참관인들이 뭘 준비해서 가야 되냐면 빳빳한 그 투명 필름을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앞에 딱 둘러줘야 돼. 그래서 키를 확 높여줘야 돼. 그 막을. 요번에 참관인들이 그걸 준비해서 가야 돼요. 4,000군데니까 이게 2m니까 8,000m 필요한가. 8,000m. 필름이 높이 1m짜리로. 빳빳한 거. 길이 8,000m. 폭 1m짜리로. 그 다음에 이제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종로 일가 뭐 사전투표소 뭐 관리관 이렇게 해서 지들 맘대로 그냥 프린터에서 도장에 찍힌 거 도장란에 그렇게 새겨지도록 출력을 때려놨다고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게 사인 찍어야 됩니다. 투표관리관에 자기 도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자신의 도장이에요. 자신의 도장. 사인을 뜻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수를 해야 돼요. 계수. 그러니까 그 투표소에서 관내가 몇 명이었고 관외가 몇 명이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불순 세력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가 불순 세력이다. 그러면 저는 무슨 짓을 하냐. 해킹을 해요. 예, 중앙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일단 각 투표소마다 150표, 200표 이렇게 숫자를 올려놔. 더 투표한 걸로. 그래 놓고 저의 지하 조직을 동원을 해서 선관위 사무실 침투해요. 침투해가지고 그 투표소의 그 날짜 함에 만약에 150표를 올려놨다 그러면 150개를 집어넣어. 특정 후보 거를. 또 다른 투표소 거 또 200개 집어넣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또 데이터, 중앙 컴퓨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종로 일가 사전투표소야. 서울 종로 일가 사전투표소. 150장 업 해놨어. 150개. 그러면은 투표 안 한 사람 찾아내갖고 안 한 사람 150명을 투표 한 사람으로 바꿔요. 그럼 완전 범죄 일종의. 이걸 막으려면 이게 이제 manufacturing, ballot manufacturin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를 가짜로 만들어서 부어 넣는 거. 왜냐면 표를 바꿔치기 하는 거는 저의 지하 일선, 제가 이제 범죄자예요. 제가 이제 나쁜 놈이라고. 저의 지하 조직, 지하 범죄 조직, 국가를 털어먹는 지하 범죄 조직, 일선 행동대원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표를 다 까보고 A 후보 거 빼고 150개. 그러면 표 한 300개 까야 150개 나올 거 아니에요? 한 500개 까야 A 후보 거 빼고 그다음에 준비된 B 후보 거를 집어넣고 훨씬 복잡해요, 작업이. 매 한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준비된 거 부어 넣는 게 훨씬 빠르고 단순하죠. 단순한 작업을 줘야 되거든. 쫓기는 환경에서 이 범죄 행위를 지금 실행하는 거라 저의 동지, 저의 범죄 일선 조직한테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어 넣는 게 맞다고. 걔들 입장에선. 저의 조직 입장에선 부어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게 부어 넣기, 그러니까 manufacturing, 훨씬 실행하기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저렇게 해서 매니팩처링 한다. 저거 막으려면 간단합니다. 투표소에서 계수를 해야 돼요.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오늘 몇 개, 관외 몇 개. 계수장부 유지하자인데 계수장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참관인이 계수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 계수 맞았죠? 물어봐서 그럼 맞았다는 거 설명해 주실래요? 안 하지 투표관리관이. 녹음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니까 상대방이 저 방법 취하기에 굉장히 더럽죠. 저건 참관인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잔류 파쇄형 봉인지. 이 표면에 봉인지를 붙였어요. 봉인지 때 표면이 깨끗해. 이건 깔끔 제거형이에요.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근데 봉인지 때 표면에 지저분하게 남아있어요. 이게 잔류 파쇄형이에요. 잔류 파쇄형이어야 되고요. 이 봉인지에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이 일련 번호를 언제 누가 어디에 붙였다라는 사용 장부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봉인의 ABC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해요. 봉인할 때. 산업 현장에서 컨테이너 박스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자들은요. 투표 함이 컨테이너 박스보다 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 파쇄형을 안 쓰고 깔끔 제거형을 씁니다. 떼면 아무 흔적이 표면에 안 남습니다. 깔끔 제거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봉인지에 일련 번호 없어요. 일련 번호커녕은 깔끔 제거형 봉인지가 문방구처럼 투표소에서 돌아다녀요. 쓱, 쓱. 그 다음에 보관장에 침투해갖고 범죄 조직이 침투해서 그냥 가고 적당히 그냥
그 봉인한 서명 흉내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자, 잔류 파쇄용을 쓰고 사용 기록 장부를 비치하도록 한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띄워줘야 돼요. 압력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참관인은 뭘 할 수 있냐? 봉인 직후 촬영 상태. 왜냐면 봉인한 사람과 개함하는 사람이 달라요. 봉인하는 사람과 개함하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봉인 직후 촬영한 거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로 올려놓고 개함할 때 그거랑 대조해야 된다고. 이 봉인이 이 봉인이었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인데 이 정도 얘기를 조선일보가 광고 게재를 거부한 거예요. 대단한 신문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조선일보. 당신들 그렇게 놀아봐. 자, 개수 어떻게 하냐? 이거 분명히 개수 공식적으로 거부할 거라고 선관위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직한데 뭘 그렇게 다 속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음모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계수기인데 계수기 두 개를 운영할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멀티 카운터, 아이폰에서는 텔리 땡땡 올 띵스 카운터. 그런 앱을 깔면 계수기를 두 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외, 하나는 관내. 그래서 계수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참관하면서 싸워봐야 되는데 이 국힘 뭐 하고 있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힘이 선관위원을 파견하는 게 중앙선관위원 파견하고요, 1명. 그 다음에 시군구 선관위원 각 1인. 이게 223명이죠. 시군구가 223개가 되니까. 읍면동 선관위원 각 1인. 이게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3,400개쯤 되니까 3,400여 명이에요. 이 국힘이 파견해 놓은 이 선관위원만 제대로 눈 부릅뜨고 왔다 갔다 해도 이 문제 거의 해결됩니다. 자, 사전투표 참관인이 이거는 정당뿐만 아니라 흰 글씨는 뭐냐면 후보도 갈 수 있어요. 국힘이 만약에 우리 안 받아주면 우리 허경영 이름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국힘 정말 쪽팔리겠네. 윤석열 후보 정말 쪽팔리겠다. 왜 허경영 통해서 들어갔어? 국힘이 안 받아주는데 우린 참관하는 게 목적인데. 사전투표 참관인 전국 사전투표소가 4,000군데쯤 되고요. 한 투표소에 참관인이 2명이고요. 사전투표가 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2교대 한다고 치면 저게 32,000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첫날도 하고 둘째 날도 했다. 오전 반. 그럼 16,000명이 되겠죠. 그럼 16,000명에서 32,000명 사이가 되죠, 저게. 본투표 참관인, 본투표소 전국에 10,000개쯤 되고요. 2명이고요. 2교대 한다 그러면 저게 4만 명입니다. 개표 참관인, 전국에 아마 개표소가 223개쯤 될 거예요. 개표 참관인은 6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게 1,338명입니다. 숫자 계산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사이입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국힘이 안 받으면 허경영으로 갑니다. 허 후보님 같이 갑시다. 국힘 안 받아주면. 까짓거. 그까이 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자, 국힘이 정신을 차리면 COC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체인 오브 카스터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투개표 단계별 참관 확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법률도 고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 개정 움직임은 국힘 내에서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다행히도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국힘 중앙단 선대본에 공명선거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광역도당 중에서는 서울시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힘의 내부 구조상 저걸 실제로 저렇게 돌아갈 수도 있도록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무총장, 김기현 원내대표 다 큰 소리 못해요. 저건 당협위원장 고유 권한으로 돼 있고 당협위원장들이 이때까지는 저걸 체면 치료용으로 썼거든. 아유, 김 사장님, 저희 당 그동안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선관위원 이번에 들어가시죠. 저희가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선관위원 들어가려면 당적이 없어야 되니까 먼저 탈당부터 하시고 선관위원 들어가시죠.
명예직 같이 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걸로 썼어요. 체면치레용으로. 전사가 가야 되는데 전사가 눈 부릅뜨고 주권의 행사가 틀림없이 되고 있나? 거기 문제 없나? 지켜볼 사람이 가야 되는데 지킴이 전사가 가야 되는데 이걸 체면치레용으로 썼다고요. 그러나 여기 그렇게 추천받고 또 그렇게 참관 간 사람들이 또 다 뭐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개인적인 품성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 접촉해서 이분들을 또 교육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기존에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이 둘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보면 이게 결국은 나, 정당, 공화국 이 3자의 문제예요.